조계종 총무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동결기조 속에 소폭 감소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올해보다 6% 정도 축소된 909억 원으로 편성됐는데 내년에 있을 종단 조직 개편과 선명상 센터 건립, 2025 국제 선명상 대회, 교구본사 연계 지역 활성화 사업 등이 반영됐습니다. 한국불교 3대 종단인 대한불교 진각종을 이끌 제32대 통리원장에 능원정사가 선출됐습니다. 조계종 사찰림연구소가 종단산하기구로 공식 출범하면서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을 위한 최후의 보루 사찰숲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법인으로 출발해 종단 소속 기관으로 거듭난 조계종 사찰림연구소의 행보를 짚어봤습니다. 14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법주사가 계산대제와 함께 10만 송이 국화축제를 열어 가을을 수놨습니다.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제주 산방산의 보문사가 제주 지역 사찰로는 처음으로 사찰 내에 갤러리와 명상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동결기조 속에 소폭 감소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올해보다 6% 정도 축소된 909억 원으로 편성됐는데 내년에 있을 종단 조직 개편과 선명상 센터 건립, 2025 국제 선명상 대회, 교구본사 연계 지역 활성화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이 909억 5천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 세출은 315억 7,450만 원으로 올해보다 1.2% 늘었으며 특별 회계는 593억 8,375만 원으로 올해 대비 9.2%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동결 기조 속에 올해보다 소폭 줄어든 규모입니다. 지금 사찰 또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서 증가는 최소화하고 또한 내년도 조직 개편을 위해서 사업자를 다시 추경해야 될 것을 요구합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무원 조직 개편, 대형 불사, 선명상 사업 확대 등이 골자입니다. 내년 추진되는 12.7 법난 기념관은 전액 국비로 기본 설계에 76억 원이 들어가며 선명상 센터는 건립 자부담금 1억 원과 철거비 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반면 양평 불교문화재 연구시설과 양평 전법회관은 사업 종료에 따라 약 87억 원이 줄었습니다. 2025년 국제선명상 대회와 교구본사 연계 지역 활성화 사업은 국비 포함 9억 원이 들 예정입니다. 앞서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지난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통해 선명상 세계화와 12.7 법난 기념관 불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국 불교, 특히 이 한국 선불교 선명상이 이제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좀 주도해 나가겠다는 그런 이제 포부를 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강남 봉은사 일원에 건립 예정으로 있는 12.7 법난 기념관 종단 역대 최대 그 불사의 첫 발을 딛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 4월 조직 개편에 따라 예비비가 37억 8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13.7% 늘었습니다. 삼원 통합에 따른 비용과 조직 개편에 따른 종무행정 프로그램 고도화, 신설부서 예산 등으로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신설될 예정인 미디어 홍보실, 조계종 연구소와 관련된 예산들도 예비비와 각 부서에 지금 예산 잡혀 있는 사업 내용들을 조정을 해서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서 3월 임시중앙부에 올릴 예정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5일 개원하는 제232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심의 결의될 예정입니다. 내년은 종단개혁 30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뤄지며 종무행정과 불사, 종책사업 전반에 선택과 집중이 두드러지는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조계종 사찰림연구소가 종단산하기구로 공식 출범하면서 소중한 자연문화유산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공간으로서 사찰숲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인데요. 민간 법인으로 출발해 종단 소속 기관으로 거듭난 조계종 사찰림연구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전경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국 불교는 숲의 종교로서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사찰림을 1700여 년간 보존해왔습니다. 지리산 화엄사, 설악산 신흥사 등
전통 사찰은 항상 자연과 함께 공존해왔고 사찰 입구를 산문이라고 할 정도로 산과 숲, 사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더욱이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이 지구촌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환경 파괴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과 나무를 가꾸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천연자원과 생태계의 보고로 휴양과 치유의 기능을 갖춘 사찰 숲의 가치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사찰 숲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보존을 위해 지난 2014년 6월 사단법인 한국사찰림연구소를 창립했습니다. 한국사찰림연구소는 전국의 사찰림 현황 파악과 나무 심기 사업, 사찰숲 탐방과 생태계 복원 사업 등을 펼쳐왔습니다. 이 삶을 좀 질을 높이고 수행 환경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문화 공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라는 것이 또 우리들이 해야 할 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 이사장 종수 스님은 불교의 고유 자산인 사찰림의 실태 조사와 가치 평가를 통해 사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찰림 생태계 보존과 환경 개선 사업으로 사찰림 연구의 기본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찰숲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찰숲을 시민들을 위한 힐링과 명상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사찰림의 공익성과 경제적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요즘 한참 대두되고 있는 산림 복지, 다시 말하면 뭐 치매라든지 산림 치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방향 제시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나라의 산림 정책과 우리 종단의 산림 정책이 맞물려서 잘 가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사찰림연구소는 지난 2019년 2대 이사장에 오른 원명 스님의 주도로 조계종 소속의 종령기구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찰숲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지구촌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대응방안 모색, 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조계종 산하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조계종은 지난해 12월 사찰림연구소의 종령기구 전환 의결에 이어 지난 7월 사찰림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령을 입법 예고하고 종령 공포를 거쳐 그제 조계종 총무원 직속기구로서 조계종 사찰림연구소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사찰림연구소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시고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종수 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사찰림의 가치 정진과 공익적 기여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조계종 사찰림연구소는 사찰림 실태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찰림을 활용한 산림복지 프로그램과 친환경 교육,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불교 수목원 조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생태와 문화가 함께하는 사찰숲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사찰림연구소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한국불교 3대 종단인 대한불교 진각종을 이끌 새로운 대표로 능원정사가 선출됐습니다. 앞으로 출범할 능원정사 체제의 제32대 집행부는 3세대 세 번째 집행부로서 진각 100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진각종 제32대 통리원장에 현정원장 능원정사가 선출됐습니다. 종단 입법기구인 종의회는 원로기구 인의회가 복수 추천한 능원정사와 덕운정사 중 과반수 지지로 능원정사를 선택했습니다. 능원정사는 5분 정견 발표를 통해 인재 양성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 법과 제도 등 시스템 정비를 강조했습니다. 능원정사는 진기 52년 밀각시민당 교화를 시작으로 통리원 총무부 장관, 종의회 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종단 행정과 입법을 거친 능원정사는 종단 사법기구 대표인 현정원장 소임까지 맡으며 일찌감치 자기 통리원장 후보로 함합형됐습니다. 힘든 시기에 기회가 꼭 들어가는 제32대 통리원장이 선출되어서 종단이 좀 더 도약하는 그런 시스템이 기발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후보자 각자 한 5분 정도
성명 발표를 시간을 드렸으니까 미리 진각종은 창종 70년부터 종조 해당 대종사와 직계 제자에 이어 3세대 지도자에 의해 운영됐는데 능원정사는 3세대 세 번째 통리원장입니다. 회성 도진정사를 잇는 능원정사는 시대 변화에 따라 타일 종교화 등을 대비하는 구체적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정당하면 모든 조가 또 이렇게 선출돼가지고 이끌어 가더라도 정당은 최고 중요한 것이 보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회에는 이어 교육원장의 정법정사를 새로 선출하면서 추후 현정원장 선출까지 마치면 3대 기관장이 모두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3세대 세 번째 통리원장으로 선출된 능원정사가 앞으로 제시하고 실천할 진각 100년의 새로운 비전에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전국의 고비마다 사찰을 찾는 정치인의 행보가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갑작스런 윤석열 대통령의 사찰 방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제 세계자원봉사대회 참석차 부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금정총림 범어사를 방문해 낮은 지지율 속에 김건희 여사를 향한 비판 여론 등 어려운 전국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장 정여대종사와 주지 정호 스님과의 대화에서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며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여대종사는 바깥에서 흔드는 것보다도 나 스스로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라며 적당히 비우며 새로운 것을 채우겠다는 마음가짐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정여대종사는 이어 직접 쓴 무구무의 인생을 살면서 허물이 없어 걸릴 것이 없다는 문구가 적힌 족자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범어사를 찾은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고령의 스님들에게 안정적인 수행과 포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와 전국비구니회는 어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고령의 스님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난 10년간 승려복지제도가 꾸준히 확대됐지만 주거복지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관련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출가에서 열반까지 다양한 승려복지 제도를 수행하고 있고 또 지난 10여 년 동안 스님들의 병원 치료비와 요양비, 국민연금, 건강검진 등 각종 지원이 꾸준히 확대되어서 하지만 수행과 전법에 전념해야 할 스님들이 노후에 막상 기거할 것이 부족하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면서 이제 종단 차원의 승려 노후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됩니다. 토론회에서는 스님들의 주거복지 모델로 사찰 내에 위치한 전통 한옥이나 대중수행처 또는 도심 내에 위치해 전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승려 전용 요양시설 등이 제안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전 사서실장 심경 스님이 경주 열암곡 마일부처님 바로 모시기 사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심경 스님은 어제 서울 종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사업에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경주 열암곡 마일부처님 바로 모시기는 현재 조계종의 주요 종책 사업 중 하나로 심경 스님은 지관 스님이 총무원장이던 지난 2007년 경주 남산 열암곡 현장을 직접 찾아 법회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미륵신앙의 중심 도량인 속리산 법주사가 산문을 연 지 1472년을 맞아 함께하는 10만송이 국화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축제가 마련됐습니다. 무르익은 가을의 정취가 어우러진 꽃향기와 함께 사찰 음식, 산사음악의 아름다운 선율이 산사의 가을을 수놓았는데요. 청주 BBS 김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 법, 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법주사 경내가 가을을 품은 국화꽃 향기로 물들었습니다. 팔상정과 대웅보전 사이를 채운
흐드러진 꽃의 물결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시민들은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카메라에 추억을 담아내는데 여념이 없고 가을 정치에 흠뻑 빠져듭니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가 기존 속리사 문화축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올해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더한 함께하는 10만송이 국화축제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축제에는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을 비롯해 황영구 충청북도 정무특별보좌관, 최재형 보훈군수, 윤대성 보훈군의회 의장 등 사부 대중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법주사 개산 1472년을 맞는 계산대제 문화축제와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더불어 오늘부터 3주 동안 이어지는 국화문화축제가 충북도민 여러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고 불교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 향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찰 음식과 세계 음식의 만남인 백미백락. 다른 축제 프로그램과 함께 열린 백미백락에서는 평소 접하지 못했던 사찰 음식과 세계 각국의 이색 요리가 선보여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탈고랑과 월명사, 용화사 등 세계 사찰은 표고버섯 조림과 톳 장아찌, 도라지 흑임자구이 등 다양한 사찰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축제를 찾은 시민과 불자들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느끼는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이번 축제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1472주년 계산대제를 맞는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법주사 곳곳에 가득 핀 10만송이 국화가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정덕 주지스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강조하셨던 원융 화합의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화문화축제는 국화의 은은한 향기와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오감을 즐겁게 할 다채로운 행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분들과 함께 이 축제를 즐기시며 아름다운 추억을 마음 한가득 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숲속 음악회에서는 은가은 등 인기 트로트 가수와 가온 무용단의 무대가 이어져 축제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법주사 10만송이 국화축제는 가을의 정취와 일상 속 힐링을 주는 축제로 다음 달 3일까지 펼쳐질 예정입니다. EBS 뉴스 김진수입니다. 제주 산방산 보문사가 제주 지역 사찰로는 처음으로 사찰 내에 갤러리와 명상센터를 열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산방산 자락의 보문사는 갤러리와 명상센터가 더해지며 K불교의 중심 도량으로 발돋움할 전망입니다. 이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의 숨결, 생각, 감정도 일어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일상에서도 마음이 불안할 때는 잠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드넓은 태평양이 바라다 보이는 산방산 보문사 명상센터. 눈부신 아름다움을 기억 저장고에 담고 있으며 산방산 보문사 주지 효성 스님의 명상 지도가 고단했던 몸과 마음을 저절로 치유하게 합니다. 올해 7월 태국 왕실의 와포사원에서 정식 수계를 받은 효성 스님은 남방 불교의 명상 문화를 접목해 보문사를 찾는 이들에게 힐링을 전합니다. 출가 수행자 생활을 통해 얻은 깊은 통찰, 그것을 바탕으로 저는 불교의 전통과 현대의 배움을 융합한 그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진여 갤러리 명상센터입니다. 명상센터와 함께 1층에는 진여 갤러리도 문을 열었습니다. 첫 전시회는 김일화 작가의 개인전으로 금강저의 힘, 본성으로부터 깨달음에 이르는 내면의 여정이란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서양의 로코코 양식과 불교 전통에 견고한 진리의 본성과 깨달음의 힘을 상징하는 금강저의 콜라보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 예술은 이 강력한 동양 철학과 서양 현대 미술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된 울림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의 작품이 여러분에게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를 일러 부르키길. 개소식에는 고 강설 스님과 생전의 인연이 깊은 정연이, 매경미디어그룹 이사장과 강문원 변호사, 이종우 전 서귀포 시장 등이 참석해 축하의 박수를 전했습니다. 불교가 수행의 종교이듯 진여갤러리 명상센터는 그 실천의 첫걸음을 내딛는 장소가 될 전망입니다. 1층 갤러리에는 예술을 통해 깊은 사유에 잠기고 2층 명상센터에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수행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삼방산 보문사가 불교의 전통적인 뿌리와 세계적인 지혜가 하나로 어우러진 상징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조계종 종정을 지낸 고암당 상원대종사의 열반 36주기 추모달의제가 해인사 용탑선원에서 봉인됐습니다. 지난 17일 용탑선원 7불보궁에서 열린 달의제에는 고암문도 문장 대원대종사와 해인총림방장 원각대종사 등 문도와 총림 4부대중이 참석해 대종사의 사상과 정신을 기렸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자비스럽게 사셔서 스님이 스스로 자비보살이라고 하신 게 아니고 주변에서 스님들과 신도들이 자비보살이라고 했습니다. 1917년 19살에 해인사 제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만세운동을 펼쳤고 1922년 용성스님에게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전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직지사 7불선원과 통도사 극락선원, 해인사 용탑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수선안거하고 해인총림방장과 조계종 3대, 4대, 6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4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